네, 안녕하세요. 에스마리온의 김덕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처 치료와 관련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치료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염증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염증이 오게 되면 빨개지고, 그게 조금 지나면서 이제 상처가 아무는 다른 성숙 단계나 이런 그런 단계를 가는데, 그 염증 단계에서 이제 착색이 조금 오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뭐 점을 빼고 나거나 했을 때도 착색이 왔다고 느낄 수 있죠. 여드름이 나고 나도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착색이 오는 것 자체도 흉터고, 그리고 패이거나 볼록 올라오거나 하는 것도 흉터고, 그런데 여드름 때문에도 사실 그 모든 게 다 생길 수 있거든요. 빨개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탈색도 되고, 그리고 함몰되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여드름이 생겼던 부분에 이제 생기면 다시 당연히 이제 여드름 흉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처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자극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흉터처럼 생기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요거 자체로 여드름 때문이야 라고 볼 수 있는 흉터는 별로 없겠죠. 여드름이 이제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처를 이쁘게 아물게 하려면 상처가 내 것처럼 상처가 없던 상태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처는 이미 생겼고, 거기에 이제 아무는 과정들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작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건 우선은 감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촉촉하게 아물어야 되거든요. 촉촉하게. 근데 그게 습윤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왜 상처를 나면 거기 뭐 무슨 가루 같은 거, 뼈가루 같은 거 막 그런 거 예전에는 막 바르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상처가 딱지가 생기죠. 상처가 되게 더디게 아물고 흉터가 생겨요. 안에 조직들이 빨리 못 자라고, 또 상처가 새하나거나 할 때 상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딱지가. 그러면은 안에 아물고 있던 살이 같이 떨어지면서 흉터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또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상처가 조금 더 깔끔하게 아물 겁니다. 흉터를 착색으로다 일단 접근을 하면, 착색이 왜 있잖아요.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런 데 넘어지신 다음에 빨겠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검티티에서 와, 이대로는 못 지내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착색 흉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쓰는 피코 레이저가 있어요. 그걸 해서 치료를 하시면 좀 드라마틱하게 색이 많이 빠지면서 원래 색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흉터 중에 이제 페인 흉터 아니면 볼록한 흉터, 이런 것들은 깎는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깎는 레이저 또는 페인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락셀 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막 피부를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좀 더 윤기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쓰고요. 레이저는 그 상황에 맞게, 그 흉터 종류에 맞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이죠. 아무래도 그게 착색에는 자외선 자체가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외선을 좀 덜 보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염증이 상처 부분에 아무는 과정이든 후든 염증이 오면 또 착색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청결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외부 자극이 좀 더 없도록 좀 해주시면 상처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아물 겁니다. 여드름 이제 페인 흉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사춘기 때가 아무래도 여드름이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흉터도 많고 여드름도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페인 흉터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사춘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을 한참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좋아지면 흉터 치료하고 싶다고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은 패여 보이는 흉터가 있더라도 좀 지나면 차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생이 더 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장 조금 아쉽고 지금 흉터가 사춘기 때 있다고 해서 당장 레이저를 해서 깎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처가 좀 더 차올라 올 때까지 여드름 전체가 좀 줄고 흉터도 조금 더 이렇게 원래색, 이렇게
피부색이 되면서 함몰이 좀 되는 게 보이는 시점, 그때쯤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켈로이드는도 그렇고 이제 비데용토도 그런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상처가 아물 때 과하게 교원제 세포들이 너무 과하게 막 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혈관이나 이런 생성도 좀 많긴 하지만,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반대죠. 교원질 그 수가 늘어나는 거를 눌러주거든요. 줄여주고, 그리고 빨갛게 올라오는 혈관들도 조금 더 줄어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볼록하고 시뻘겋던 게 맞으면 맞을수록 사그라들거든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우선 상처가 자극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상처, 예를 들어서 이제 열상 같은 게 이렇게 뭐 찔리거나 해서 봉합을 했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얇게 찢어져서 이렇게 상처를 관리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테이프 있어요. 그런 테이프를 좀 써주시면 한 1개월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써주면 상처가 이렇게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벌어진 상태에서 아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아물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걸 써주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선크림이나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쓰시니까 상처 부분에는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자극, 그러니까 상처를 확인을 한다고 자꾸 들여다보면서 피부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그대로 두도록, 자연적으로 두도록, 대신에 좀 붙들어주는 뭔가 외부의 테이프나 이런 거 써서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걸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상처 치유 관련해서 Q&A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깨끗한 것도 좋지 않으니까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각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소독하는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 참고하셔서 그대로 잘 따라 하시면 상처 관리도 그렇고 치유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S마리 의원의 김덕영 원장이었습니다.